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의 권력지도 제5편입니다. 검사 윤석열을 좌장으로 하는 윤석열 사단의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 핵심부인 청와대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론할 인물은 4명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하여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오는 2월로 예정된 전국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는 예전의 대검 중수부를 대체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팀장입니다. 먼저 이들의 나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1965년생으로 올해 54입니다. 윤대진 검사와 이성윤 검사는 1962년생으로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57입니다. 한동훈 검사는 1973년생으로 46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1960년 생이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입니다. 윤대진, 이성윤, 한동훈 세 검사의 공통점은 모두 청와대 파견 검사를 지냈다는 점입니다. 윤대진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4월부터 1년 반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성윤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3월부터 1년가량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9월부터 만 2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갔으나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에는 검사로 복직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윤석열 검사는 2002년에 검사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가서 1년가량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에 광주지검 검사로 검사직에 복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은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깊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19일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대전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함과 동시에 검찰의 꽃이라 불리우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은 파격중의 파격 인사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사를
이처럼 우대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거짓과 진실 이 방송에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윤석열 검사는 TV조선 이신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를 잘 컨트롤해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습니다. 바로 그 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언론의 무자비한 허위보도를 통한, 그러니까 결국 기획취재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취재입니다. 기획취재.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뇌물죄로 기획수사한 것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은 것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만 쳐다보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사 윤석열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서 작년 7월에 처음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고 보고받는 그런 핵심 요직 세 자리에 모두 청와대 파견 검사 출신들을 동시에 앉힌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바로 이들입니다. 검찰 내의 세 군데 핵심 요직을 그것도 청와대 파견 검사들로 동시에 채운다는 것은 검찰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검찰 요직을 다 지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은 청와대 근무를 해야, 그러니까 정치권에 줄이 있어야 출세한다는 아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검찰한테 정치적 중립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눈치 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 내부의 요직을 청와대 파견 검사들로 동시에 채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출범 초기에는 검찰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노무현 정부와 약간이라도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한꺼번에 검찰 요직에 앉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우에 어긋나는 검찰 인사를 누가 했을까요? 물론 검사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가 원칙에 맞는지 아닌지 그걸 충분히 살피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인사라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정권의 판사, 검사 인사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사단만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라 해도
크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머리를 장악하는 자, 그 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은 양성태 전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온갖 범죄 혐의를 다 갖다 붙이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온갖 언론 프레이를 하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돌아간다면 나라의 앞날은 매우 어둡습니다. 판사들이 나서서 양성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의 구속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아마 1월 24일쯤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 사단의 뜻대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